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선 최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테이블 스펙이거든요. 이 전선 최대 길이를 보시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밑줄 보세요. 전압 강하 식에 의한 전선의 굵기 계산은 전압 강하의 기본식에 의해서 1, 2, 3에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예를 들어서 1000 곱하기 2분의 우리가 35.6의 L 그 다음에 I로 구한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아까 문제 세 문제 풀어봤잖아. 내가 이번에 세 문제 풀어본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 풀 때.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안 맞으니까 다른 형태로 풀어봤잖아요. 세 번째로는 전압 강하든 전압 강한데 유효나 무효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얘는 애초에 이 부하의 중심점의 거리를 이미 다 환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 또 부하의 전체 최대 사용 전류도 이미 다 맞춰 놨어.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표에 의거해서 이미 다 맞춰 놓은 상태야.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굳이 안 써도 표로만 보더라도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미 요 전압 강화와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와 최대 부하의 사용 전류를 이미 다 맞춰 놓은 상태야. 그거를 전부 다 표로 환산을 해놨거든. 그 표로 환산하는 게 표 1과 제가 넘어갈게요. 표 2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표를 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표를 보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이제 여기 봐셔야 이해돼. 이 공식을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 앞으로 뭐만? 이 공식만 딱 암기하면 되는데 이 공식이 뭐가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십니까? 표의 전압 강하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1이나 표 2에 따라서 공급 방식을 줘요. 표 1은 공급 방식이 단상, 그 다음에 표 2는 공급 방식이 삼상이겠죠. 그럼 그 문제 요지에 따라서 표를 보시면 표 상단 이쪽에 표의 전압 강하라고 있어. 그럼 그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선 설계의 전압 강하요. 요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문제에서 줘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배선 설계의 긍장 보이십니까? 요 녀석도 문제에서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 부하 최대 사용 전류는 안 줍니다.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아까 구했던 대로 전류라니까 P는 루트 3 VI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네모 쳐줄래? 표의 전류 보이시죠?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표의 전류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전 이렇게 적어드려요. 읽어볼까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해볼게. 뭐라고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단상이래. 그럼 표 1이 이거야.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표 2가 이겁니다. 그럼 표 1과 표 2 중에 문제 요지에 따라서 만약에 단상을 줬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표의 전압 강하. 여기 보이십니까? 표의 전압 강하는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배선 설계의 전압 강하는 문제에서 준다고. 그 다음에 배선 설계의 긍장 문제에서 준다고. 최대 부하 사용 전류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표의 전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의 전류는 이 왼쪽에 보시면 전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전류 중에 표에 있는 1A부터 몇 A까지 15A까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답은 나온다는 소리야 지금.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부하의 거리, 전류, 전압 강하가 이미 이렇게 표로 다 환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하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더 힘들 거야 계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냐? 내가 아까 이거 표의 전류 문제에서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만약에 40A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표의 전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 표를 보시면 1A부터 15A까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그런 무식한 방법은 쓰지 말고 상식적으로 계산이 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가 딱 떨어지는 값을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다 몇을 대입하면 4A를 대입하면 10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바로 끝나. 이 앞쪽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요. 내가 만약에 4를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서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이 표에서 이 4 쪽을 봐야 돼. 그래서 4 쪽으로 이 라인을 봐야 되는 소리야. 이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문제에 준 요지대로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다 문제를 풀어보셨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0m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 거야. 몇 m라고요? 250m가. 그럼 잘 보세요. 아까 4A를 골랐으니 4A에서 행그러운 근본을 봤을 때 250m를 만족하는 거. 247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몇으로 가야 돼요? 386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를 386을 만족하니까 뭘 보냐면 이제는 우리가 직축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위에 쫙 깔려있죠? 숫자. 어디서 본 숫자 아니에요? I, 이시 규격이잖아. 1.5, 2.5, 4, 6, 10, 16 맞나요? 그럼 그때 여기 이 25는 뭐를 말하겠어요? 전선의 굵기를 말하죠. 그럼 답은 몇이야? 25mm 스퀘어.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되죠. 근데 내가 아까 그랬죠.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었어. 만약에 14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갈수록 멀어져.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아무거나 집어넣을 때는 웬만하면 정수가 떨어지는 숫자로 집어넣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바로 이게 테이블 스펙인데 안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 가장 어려운 거 갖고 왔어요. 이겁니다. 봅시다. 예제 11번이에요. 예제 11번에 그림의 적산전력계, 여러분 적산전력계가 같은 말로 적산전력량계거든요. 약호가 뭐라고 했죠? WH. WH의 간선의 개폐기까지의 거리가 몇 m이고 10m래. 이게 뭐냐면 배선설계의 긍장이라 그래. 뭐라고요? 배선설계의 긍장. 그리고 개폐기에서 전동기, 전열기, 전등까지 분계열의 거리는 몇이라고요? 20m. 이것도 배선설계의 긍장이네. 그랬을 때 간선과 분기선 전압 강화는 똑같네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배선설계의 전압 강하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참고 자료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 이 테이블 스펙은 참고 자료 표를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준다고. 그랬을 때 그때 간선과 전동기의 분기선 두 개 물어본 거야. 간선의 굵기와 분기선의 굵기를 각각 구해봐라. 그럼 문제에서 그림을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간선이 뭐고 분기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이 그림 기억나세요? 뭐라고? 수전점. 물어보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전점.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와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잖아. 요게 지금 뭐야? 간선이야. 여기에 지금 뭐라고요? 간선. 됐죠? 그 다음에 간선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분기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간선에서 빠져나와서 분기니까 여기 이 라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라인들이 분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를 구하라고요? 굵기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굵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공식인 표 있었죠? 해볼까요? 그대로 갑시다. 해보면 여기 밑에 분모가 있었죠? 이게 뭐였죠? 현재 여러분들? 표의 전압 강화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문제를 봐봐야죠. 문제를 보면 제가 갈게요. 제가 어떻게 문제 보세요. 제가 바로 가니까 분에 보면 여기 현재 표의 전압 강화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요? 표 2를 보래. 표 2의 최대 길이를 보라고 했어. 그래서 3회선식, 3상 4선식이면서 380V의 전압 강화 몇이라고 했죠? 3.8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표의 전압 강화가 표 2니까 표 2를 보시면 아까 전압 강화 몇이 적혀져 있을 거야? 3.8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다 몇을 대입하면 돼? 3.8 대입하면 되죠. 여기 뭐예요? 지금 표의 전압 강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리는 뭐냐면 배선설계의 전압 강화야. 그럼 배선설계의 전압 강화는 지금 간선이 됐든 분기선이 됐든 전압 강화 각각 몇 볼트씩? 2볼트씩을 한다니까 여기에 뭐죠? 2볼트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구할 거니? 우리가 지금 뭐 구할 거죠? 간선을 구할 거잖아. 그러면 간선의 배선설계의 긍장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간선의 개폐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 10m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몇을 대입해요? 10을 더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니, 여기 아까 우리 공식 있었잖아요. 이 공식에다 지금 그대로 대입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표의 전압 강화, 여기 표 2를 보면 이게 표 2잖아요. 몇 있었어요? 3.8.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대로 한다고요. 공식을 외웠다는 가정하에.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구해야 돼요? 최대 사용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 지금 요거 구해야 되잖아, 요거. 그래야 요거를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거리를 측정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요거 구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 요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래. 지금 그 최대 사용 부하 전류가 지금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야. 그럼 여러분들 이 전류는 봐보세요. 이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일로 빠지고 하죠. 키로의 법칙이죠.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이랑 똑같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전동기 흐르는 전류, 이 전동기 흐르는 전류, 이 전동기 흐르는 전류, 이 전열기 흐르는 전류, 이 램프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한 게 요 전류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구해봐야죠. 그럼 이 전동기와 전열기와 램프는 문제의 지금 밑에 조건을 다 줬잖아. 그럼 이제 조건을 보고 다 해봐야죠. 해볼게요. 봐보세요. 첫 번째, 전동기 첫 번째, IM1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야. 보세요. 여기요. IM1에 흐르는 전류.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몇 개 있죠? IM2에 흐르는 전류, IM3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IH에 흐르는 전류, 마지막으로 IL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해서 요 5개를 다 더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게 테이블 스펙이야. 비교도 쉬워 어려워? 쉽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만 알면.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갑시다. 전동기 IM1이잖아요. 그럼 IM1을 봐봐요. 보세요. IM1이니까 여기 있네. 전동기가 지금 몇 볼트 걸려요? 380볼트 걸리면서 몇 쌍이에요? 3쌍에 몇 킬로와트? 10킬로와트. 그럼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몇 볼트? 380볼트. 그리고 역률 같은 거 줬어요? 안 줬어요? 문제. 다 2차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역률 줬잖아. 이렇게 적어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술상 하다 보면 모르겠지만, 필답형이잖아요. 여기다 꼭 일을 적어요, 이렇게. 이게 좀 성이라고 생각해. 이거 기술사분들이 채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같은 59점이어도 일단 합격률이 좀 떨어지면 60점을 올려줘. 그럼 혹시 60점 맞으면 떨어진 거래. 기술사분들이 말해 주더라고요. 원래 60점 맞은 사람들 있죠? 그거 떨어진 거야, 원래. 원래 떨어진 건데 합격률이 저조하니 몇 프로 이상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적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적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역률을 줬으니까 어디 있어요? 역률을 1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몇이었죠? 10kW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 곱하기 몇 하면 되죠? 10에 3승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요. 하나 더 해보죠. 몇 개 해볼 게 있는데 밑에 보면 전열기 봐봐요. 전열기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루트 3이 아니고 이거 옛날 아까 3상이었잖아요. 전동기는. 왜냐면 우리는 기기 시간에 3상 유도 전동기를 배웠으니 여기다 3상을 준다고요. 근데 보통 전열기나 램프는 전부 다 단상이야. 역률이 1인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단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몇이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루트 3이 다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 구할 때는요, 루트 3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 보고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써보는 거랑은 진짜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해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실수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단상이잖아요. 그럼 단상이니까 몇 볼트죠? 220이죠. 그 다음에 P인가요? 얘 P는 지금 몇 줬죠? 3kW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3 곱하기 몇이죠? 10의 3승이야. 그럼 램프는 보통 개수를 많이 준단 말이야. 저렇게. 실기 문제는. 그러면 얘는 그대로 하면 돼. 얘는 전압 몇이죠? 220인가요? 220인데 지금 현재 형광등이 한 개 기준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있죠. 요거 맞나요? 한 개 기준을 말해. 한 개. 40W짜리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지금 요게 여기가. 요게 40W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한 개라고요. 그럼 이게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10개 있다는 소리야. 지금 내가 하나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램프도 그 긴 거 2개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2등용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40W 하나, 40W 하나라고요. 80W가 아니고 40W짜리가 지금 각각 하나로 묶음으로 돼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한 개입니다. 지금 이게 한 개. 근데 이게 총 몇 개 있다고? 10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에 몇 개? 10개. 2등용이니까.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전부 다 계산하는 거야. 지금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있잖아. 나중에 또 헷갈린다. 진짜 헷갈려. 아까 말했죠? 40W짜리가 몇 개? 2등용인 건 한 개야, 이게 지금. 한 개가 몇 개 있다고? 10개 있다고. 됐죠? 이거를 다 문제 푼 거야,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다 더한 거죠. 쫙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잘 봐요. 85.65야. 이렇게 나온 거야. 됐죠? 그럼 여기 같이 몇이 나왔다는 소리야? 85.65야. 그럼 이제 봐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다 구했는데 여기서 내가 아까 이 표의 전류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넣은 것보다 내가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여기다 몇을 집어넣으면 좋겠어? 8 집어넣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8을 딱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요. 그럼 이제 표 2로 가보세요. 표 2로 가보면 여기에 지금 이가 표 2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라고요? 여기 몇 암페어 쪽으로 가면 돼?
8A 쪽으로. 그럼 8A가 A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지. 몇 나온다고요? 203.42 나온가요? 그럼 봐봐요. 8A니까 203.42를 만족하는 거. 그럼 여기 있죠? 203.42를 만족하는 거. 그럼 여기 160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267이 딱 되네? 그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지구로. 또 여기다 올라가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음 몇이야? 10msquare.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지금 이 개폐 장치에 있는 요 간선의 굵기 보이세요? 요 라인, 요 간선의 굵기는 몇 msquare짜리 쓰고 있는 거야? 10msquare짜리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시험 문제 뭐 물어보겠어? 아까 읽어보니까 각각의 분기선의 굵기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분기선 굵기는 여기 굵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다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죠? 이거 다를 거 아니야 이거. 아까 간선의 긍장이 10m였잖아. 얘는 간선이 아니잖아. 뭐죠? 분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으로 갈게요? 20m. 그리고 여기는 똑같았잖아요. 여기 간선이 됐든 분기선이 됐든 전압강하는 각각 2V라고 했으니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달라지겠어요? 요 두 개가 달라지겠지. 그럼 요 두 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죠 요거. 그럼 하나만 해볼게. 그럼 아까 요게 몇 나왔냐면 봐보세요. 여기 지금 몇이었냐면 15.19 됐나요? 15.19니까 여기에다 몇을 대입하면 돼요? 15.19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표 2를 보면서 봐보세요. 표 2를 보면서 우리가 15가 있으니까 여기다 15를 딱 대입하면 편하겠죠. 지금 표를 보니까 표에 15까지 있으니까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 그럼 계산기 한 번만 두들겨줘. 이것도 28.4. 몇이라고요? 빠르네. 38.48. 그럼 봐봐요. 34.8 나왔으니까 보세요. 38이니까 얘 제가 아까 말했죠. 딱 떨어진 게 나오면 여기 바로 앞에서 거의 대부분 끝나.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 그럼 얘는 38점이니까 얘 만족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만족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올라가서 1로 보면 되죠. 몇이에요? 3msquare. 맞나 봐볼까요? 맞게 풀었으면 답이 맞겠죠. 자, 이 긍장인가요? 아까 간선 10msquare 맞았네요. 그죠? 봐봐요. 분기선 몇이죠? 3msquare. 맞게 나왔죠? 그럼 봐봐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했잖아. 이제 제가 장담할게. 내일 또 질문 들어와. 선생님, 교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다 1인데요? 이렇게 딱 물어보러 와. 콱.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어. 봐봐. 나는 아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4 집어넣었어. 4 집어넣었어. 여기 1 집어도 답은 나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오잖아, 4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거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다 일로 한 거야. 다 일로 한 거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여기는 딱 뭐야? 정수로 떨어지는 거 딱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밑에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안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셔야지. 이게 연습이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봐봐요. 여기 22잖아. 그럼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 2나 뭐 만약에 표가 20 있으면 20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아까 15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2 집어넣으면 앞에서 끝날 거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테이블 스펙이야.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잖아. 공식만 외우면 문제 맞추니까. 이거 나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번 회차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합격할 때까지는 안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게 나오면 배점이 주는 거니까. 알겠죠?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검토해야 돼. 틀리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있잖아. 시험 보신 분들 알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시간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족해. 그 있잖아. 남아도 한숨 자고 해도 돼. 막말로. 남아돌아. 우리가 몰라서 못 쓰지 시간 남아 돌거든. 그러니까 꼭 있잖아. 2분의 1 간간에서 나갈 수 있지만 꼭 있잖아. 나가실 때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한번 내 답안지에 있는 계산기를 다시 한번 더 두들겨봐. 틀리게 나오면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한 번만 풀지 말라는 소리야. 검토로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라고 계산기에다가. 그러면 답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공을 뺐다든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꼭 그렇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게 테이블 스펙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예제 12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거든요. 자, 이건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자, 여러분들 관연도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국에서 딴 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 이거 나왔어요. 저 완벽하게 그때 그 문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 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 봐봐요. 예제 12번인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이 정도의 전압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 소린지 알아? 220에 440이 이게 뭐냐면 찰떡같이 기억하셔야 돼.
읽어볼까요? 단상 3선식이야. 이 말이 없더라도 이 시험 보고 단상 3선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바로 눈치를 채야 돼. 그럼 220V가 상전압, 440V가 성간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 설비에서 몇 메타 되는 곳? 60m 되는 곳에 부하를 다음 표와 같이 배분해서 분전반을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다음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조건, 그 다음에 부하 집계표, 그 다음에 참고자료, 밑에 보시면 참고자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 그래. 그럼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또 봐봐요. 읽어볼까? 뭐 구하라고? 단면적.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단면적 구할 때요. 우리가 아까처럼 단상 3선식이니까 1000 곱하기 2죠. 자, 1000 곱하기 2죠. 그럼 여기가 뭐죠? 17.8 곱하기 L 곱하기 I야. 아까 배운 게 맞죠? 지금 이 문제는 이거 이렇게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구해야 될까요? 구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아까 이 문제 쓸 때 어떻게 구한다 했죠?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 공식에 맞게 이 조건에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거 아까 방금 15년 전에 내가 이거 나왔어. 나 전기계사 시험 볼 때요. 나왔거든요. 근데 똑같은데요. 문제가 완전히 다 다르게 나왔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이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는 문제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걸로도 못 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천학강 공식으로도 못 풀어요. 원래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엉터리야. 엉터리라는 게 뭐냐. 바꿀 거면 한 번에 다 바꿔야 되는데 숫자만 바꾸고 몇 개 빼다 보니까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저 있을 때는 역률 0.8이었고요. 전압이 110에서 22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전압 강화율은 2V라고 쳤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에 맞게 풀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1번 조건도 못 풀고 2번 조건으로도 못 풀어요. 얘는 엉터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원래 풀 수 없는 문제야. 얘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오래됐잖아. 이 문제를 몇 번 냈을 것 같아? 똑같이 안 된다고 했잖아. 뭐가 자꾸 바꿔서 냈어. 그럼 바꿨으면 다른 것도 같이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아예 엉터리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없다? 나오면 풀어야 돼요. 지금 봐봐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다 찾아봤고 자문도 구해봤는데요. 원래 이 두 개로는 못 푼다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걸로 무조건 풀어야 돼. 알겠죠? 이걸로 의도는 무조건 이걸로 풀라고 하는 의도였으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뭐로 풀어야 돼? 이걸로 문제를 풀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외워놔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래는 못 푸는 문제라고. 원래는 못 푸는 문제인데 문제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일단 풀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 문제 풀면 단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A를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A를 구할 거면 지금 보니까 전압 강화율이 몇 프로? 2%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느낌이 뭐죠? 2%니까 얘 말하는 거죠. 얘. 근데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똑같거든요. 잘 봐요. 얘가 어떻게 또 나왔냐면 여기에 딱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지금 뭐가 달라? 단위가 또 다르죠? 볼트죠?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2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가 그대로 2인 거죠. 근데 쟤는 볼트야, 프로야? 프로 줬으니까 고려해야죠. 무슨 전압 고려해야 돼? 상전압이야, 성간전압이야? 단상, 3선식이니까 상전압을 고려해야죠. 지금 하는 말 이해돼요? 아까 첫 번째 시간 한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부하 집계표를 꼭 확인을 해야죠. 그럼 부하 집계표를 확인하면 지금 단상 3선식에 이 정도의 부하를 달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거죠. 단상 3선식이니까 이렇게 지금 단상 2선식이라는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중성선에 이렇게 부하를 딱 이렇게 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읽어봐요. 전등 하나가 A 쪽에 하나 달려 있고요, B 쪽에도 달려 있대. 이게 상이잖아 지금. 근데 얘는 A, B 간이죠. 선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죠? 성간이야.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읽어요. 뭐더라고? 단위야, 단위. 얘가 킬로와트면 반드시 문제에 역률을 줄 거야. 그럼 역률을 고려해야 돼 무조건. 근데 얘는 지금 볼트 암페라는 건 이미 역률이 고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거야. 이렇게 주면 고마운 거야. 킬로와트를 주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딱 떠올려야 돼. 뭐? 역률. 알겠죠? 그럼 얘는 볼트 암페어니까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가 A잖아.
여기가 뭐죠? B죠. 그럼 얘가 4,900 몇이에요? 20. 됐죠? 그럼 여기가 몇이죠? 3,920이야. 그리고 성간에다 이제 뭐를 단 거죠? 부하를 단 거죠. 근데 어차피 용량의 볼트암페어랑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합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가 6,000이죠. 어차피 용량은 같은 거니까 둘 다 상관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현재 단상 상단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까 문제를 보니까 여기 몇 볼트? 220볼트 됐나요? 여기 몇 볼트? 220볼트 됐죠? 그럼 여기는 몇 볼트가 된 거죠? 440볼트 지금 그대로 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부하를 달았으니까 잘 보세요. 이 부하 때문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을 봐야 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전류의 방향을 봐야 돼. 됐죠? 그럼 또 이 부하인가요? 이 B라는 부하가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전류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근데 또 있잖아요. 부하가 어디 있어요? 얘도 있잖아. 얘 지금 얘도 달았다고 하니까 그럼 이 부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느낌 오지 않아? 잘 보세요. 요 라인이죠. 이게 전선이죠? A. 여기 요것도 전선이죠? B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와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같이 들어오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여기도 봐봐요. 그럼 여기 이 도체에 흐르는 이 전류는 전부 다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죠? 그럼 누구야?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와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또 들어가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지.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어차피 1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죠? I2죠. 그럼 I1과 I2를 고려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계산 안 해도 바로 누가 더 큰지는 알아. 누가 더 클까? I1이 더 커요. 왜? 용량이 더 크니까. 그죠? 용량이 크니까 어차피 여기 6,000원 둘 다 동시에 걸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당연히 4,920이냐 3,920이냐 당연히 용량이 큰 게 더 많이 걸리겠죠. 왜? 220, 220 전압이 똑같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I1 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구해야죠. I. 그럼 얘는 단위가 뭐죠? 4,920 볼트 암페어니까 P는 V, I를 써야죠. 됐나요? 그럼 I니까 V분의 P를 대입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이 V는 이 V를 말하는 거죠. 됐나요? 왜냐면 이 부하 구하니까 이 부하. 이 부하는 여기 걸리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럼 해볼게요. 여기가 몇 볼트죠? 220볼트. 됐죠? 용량 몇이죠? 4,920. 지금 이거는 노란색에 흐르는 전류잖아. 근데 I1은 노란색뿐만 아니라 주황색도 같이 들어오니까 주황색에 흐르는 전류도 구해야죠. 됐나요? 그러면 플러스. 자, 주황색에 흐르는 전류 몇이죠? 여기는 440이 되는 거죠. 왜? 이 부하는 220 걸리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걸려있는 성간이 걸려있으니까 440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용량 몇 대만 되죠? 6,000 대만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그대로 하면 되죠. 갑시다. 여기 똑같이 몇 볼트 걸려요? 220V. 여기는 3,920 걸리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똑같네요. 굳이 할 필요 있나요? 440분의 6,000. 됐죠? 그럼 계산기 한 번만 해주세요. 두 개. 36 34 5. 자, 그리고 제가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제가 저번에 문제 풀 때 이런 말 했죠? 단상 3선식이 지금 전류의 크기가 같아 달라? 달라. 그 뭐라고? 불평형. 불평형이야 지금. 근데 이 불평형일 때 중성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뭐 보고 선정하자 했죠? 최대 부하 전류. 어제 했죠? 그럼 얘는 이 전류를 선정할 때 당연히 뭐로 전류의 흐름을 잡아야 돼? 36으로 잡아야지. 그럼 느낌 오잖아. 내가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아까 우리 1000 곱하기 전압강하 2죠? 여기가 아까 17.8이었잖아요. 곱하기 L, I 있죠? 그럼 이 I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몇이야? 36이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풀이 보면 아마 여기가 몇이 적혀있어요? 이렇게 지금 몇이?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30 몇 적혀있어요? 6 적혀져 있잖아. 되셨죠? 그럼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가 굵기를 선정해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게 굵기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대로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 해볼게요. 이제 끝났잖아요. 자, 1000인가요? 1000. 그 다음에 전압강하죠? 2. 조심해야죠. 아까 전압강이 몇 프로예요? 2%야. 그럼 얘는 2%니까 여기다 곱하기 0.02인데 조심해야죠? 여기 전압 고려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전압은 220 있고 440 있지만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은 무슨 전압? 상전압.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곱하기 몇? 220 해야죠. 항상.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여기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 몇이 하면 되죠? 17.8 들어가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L. 거리 아까 준 것 같은데요. 수전실에서 거리는 몇 메타라고? 60m.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뭐예요? 60m야. 근데 조심해야 돼. 왜? 여기 보면 얘가 만약에 150m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50m면 아까 배운 대로 해야죠. 100m 초과분, 50m 초과분의 그 부하가 조명 부하냐, 기타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지금 100m 아니니까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거 원래 170m였어요. 원래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바뀌었던 거야. 우리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85년도 문제 푼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85년도 문제 한번 봐보시면 이 문제 안 똑같아요. 그림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이런 게 다 다르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인데 나온다면 무조건 이걸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아까 했던 거 몇이죠? 36 대입하면 8.74죠. 그럼 제가 아까도 그랬죠? 답을 8.74mm 스퀘어로 답을 찍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I, 이시 규격을 선정해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1.5, 2.5, 4, 6, 10. 그러니까 지금 8.74를 만족한 게 몇이야?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답을 몇으로 선정한다? 10mm 스퀘어로 답을 선정한다. 이렇게 교재에 적혀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금속광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전선간의 지름이야. 자, 이거 따라 별표 하나 쳐주실래요? 후광전선간의 지름. 따라 별표 하나. 이거 일단 밑에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상관없죠? 자, 밑에 있는 것만 지울게요. 보세요. 자, 우리 여기 보면 금속광 공사 있잖아. 자, 이거 느낌 안 좋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금속광 공사 얘 2개 기억하셔야 돼. 2개. 뭐 있냐면 얘는 후광전선간 있어. 얘는 후광전선간. 그리고 얘는 뭐가 있냐면 박광전선간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금속광 공사는 항상 2개의 종류가 있다. 후광전선간이라는 게 있고 박광전선간. 공사기사에서는 메인 단답형이에요. 알겠죠? 후광전선간, 박광전선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후광전선간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타내냐면 관의 안지름이야. 관의 안지름. 알겠죠? 그럼 느낌 뭐죠? 박광전선간은 뭐예요? 관의 바깥지름. 관의 바깥지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이잖아요. 됐죠? 이게 안. 그럼 요거 보죠. 요게 바깥지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요거만큼 두께의 규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는요. 관을 선정할 때 종류가 있어. 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10종이라고 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10가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됐죠? 그리고 이 관을 부르는 단위의 호칭은 호라고 불러. 호. 몇 호 이렇게. 알겠죠? 뭐라 부른다고요? 호. 이렇게 호라고 불러. 단위가 뭐라고요? 호야 호.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종을 또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럼 해볼게요. 10종이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이거 외워야 돼.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했냐면 잘 봐요. 지금 얘는 옛날 문제라서요. 지금 뭐 여기 보면 내가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어디 있지? 여기 보이세요? 16, 22, 28, 36. 나도 외워서 안 외워서 지금. 이건 기술사에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안 주는 문제도 있으니까 관의 호칭을 알고 있어야 답을 전형할 수 있어. 지금 뭐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무조건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관의 교육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메터라고 부른다고요? 16호.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죠?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몇 개? 10개.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기술사 교재에서는 지금 16호가 빠져 있어. 지금 16호는 지금 쉽게 말하면 단종 없다고 되어 있대. 근데 제가 기사 교재를 계속 뒤져보면 기사 교재에는 모든 교재가 16호가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16호 그냥 외워두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제 교재에서는 제가 올해 산 교재에서는 16호가 빠져 있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기사잖아. 기사 혹시 모르니까 16호까지는 알고 계셔. 그냥 하나 뭐 더 외운다고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10가지 외워두세요. 되셨죠? 그럼 이제 박강을 몇 개 있다고요? 8개. 갑시다. 무서워서 수업을 못 하건데. 무서워서. 자, 8종 15,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51, 63, 75.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
외워야 돼요. 나 놀리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니까. 알겠죠? 일단 외워두시면 이제 편하다 이거야. 됐죠? 이거 외워두시고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봐볼게요. 2번은 뭐라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 잘 보세요. 금속광 공사 시 이곳에 사용되는 뭐라고요? 후광 전선간의 지름은 약 몇 밀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물어본 거야? 후광 전선간. 그럼 잘 보세요. 얘를 보려면 아까 우리가 10mm 스퀘어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봐야 돼. 아까 여기 보면 도체의 단면적이 우리가 구한 단면적은 지금 피복 절연물을 포함하지 않는 단면적이 지금 이 단면적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도체, 실제 도체, 구리면 구리, 은이면 은 이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차폐층이 여기 씌워져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피복이 있을 거 아니야. 총 단면적이 지금 얘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아까 여기서 구했던 그 전압강화 공식을 포함한 우리 A를 구한 공식은 지금 이걸 구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구한 게 몇 미리 스퀘어? 10mm 스퀘어. 그럼 여기 10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 10을 가서 쭉 가요. 횡으로 또. 왜냐면 당연히 우리가 안전상 고려하니까 피복이 있는 걸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법에 정해져서 몇이라고요? 35짜리 써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35로 답을 칭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우리 35짜리 미리스케어를 선정할 때에는 지금 보면 아까 참고자료 위를 봐볼래요? 참고자료 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조건을 봐야 돼. 봐봐요. 전압 강화율은 2%가 되도록 하고 그때 부하의 수용률 100%를 하는데 그때 후광 전선간의 전율은 48% 이하라네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소리야? 후광 전선간을 보라고 한 소리야. 근데 우리가 아까 도체 단면적이 10짜리를 기준으로 아까 몇이었죠? 절연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게 35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이 금속관을 이제 아까 구한 절연전선 단면적 35짜리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35짜리라는 건 요 굵기를 말하는 거야. 요 굵기가 몇이라고? 35. 그럼 여기도 몇이겠어요? 35. 그럼 여기도 몇이겠죠? 35.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금속관이라는 관을 집어넣을 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를 같이 따로따로 넣을까요? 같이 넣을까요? 같이 넣겠죠. 그러니까 35짜리를 총 몇 가닥? 단상 3선식이니 3가닥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 3가닥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존개수라는 게 있어. 보존개수라는 게 뭐냐면 잠깐 봐보세요. 이 관이 금속관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닥만 집어넣었다 합시다. 이게 지금 단면적이 피복을 포함한 게 35mm 스퀘어야.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전류가 흐르을 때 여기에 열이 발생하겠죠. 근데 얘가 노출된 상태일 때 열이 발생한 거랑 금속관 안에 있을 때 열이 발생한 거랑은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더 뜨겁겠죠. 그러니까 더 손실도 더 빠르게 확장되겠죠. 그럼 열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관을 더 여유 있게 더 키우라는 소리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보존개수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도체 단면적이 몇 짜리였어? 10짜리니까 이 10짜리를 그 관에 집어넣을 때는 그 여유를 몇 가지 더 해놔라? 1.2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을 또 하라는 소리야? 1.2라는 소리야. 그럼 한번 해볼래요? 126이요? 그럼 끝났어요. 126이니까 아까 단면적 뭐라고 했잖아. 근데 후광전선관이었어? 박광전선관이었어요? 후광전선관. 그럼 후광전선관 쪽을 봐야죠. 여기요. 이게 후광전선관이고 아까 32%를 뭐라고 했어요? 48%를 뭐라고 했어요? 48%. 그럼 잘 보여? 여기 볼 필요 없죠? 32% 볼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도 32% 볼 필요 없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보존개수까지 포함한 게 몇이었으니? 126이었으니 이 126에 48% 점유율을 보세요. 101은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180이네. 아까 우리가 구한 게 126이니 180은 충분히 남고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180인데 관에 호를 고르라고 있으니까 몇 호? 22호. 알겠죠? 그럼 답을 찍으실 때 그 관에 호는 몇으로 한다고요? 22호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건 같은 게 다 밑에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 안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이런 게 뭐라고? 테이블 스펙이라 그래. 이런 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지금 금속과 후광 지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몇 호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맞나요 다? 네? 22 맞잖아요. 보시면 다 몇이죠? 22. 지금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방금 구한 10mm 스퀘어는 일반 도체 단면적이고 이 35는 그 절연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근데 그 단면적이 총 단상 3선식이니 몇 가닥? 3가닥. 그리고 그 관의 여유를 보정한 게 보존개수 몇? 1.2.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의 48%의 후광전선간의 점유율을 가지니 아까 표를 참고하셔서 48%를 만족한 126을 만족한 호가 22호구나. 답을 이렇게 선정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요게 은근히 많이 나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별표 쳐줘요. 세 번째. 자, 분전반의 복선 결선을 완성하시오. 자, 보세요. 이거예요. 보시면, 자, 확대시켜 드릴게요, 이제.
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확대시킨 이유가 있어. 자, 보세요. 분전반인데, 얘가 분전반인데, 일단, 먼저 이거 명칭부터 알아야 돼.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NT. NT가 뭘까요? 접지 단자대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요? 접지 단자대. 심벌 좀 기억해주세요. NT는 접지 단자대.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3상 4선식이니까, 지금 보세요. 느낌 와야 돼. 요 그림을 내가 왜 안 지었겠어? 복선도를 이거 보고 하라는 소리야 지금. 아까 밑에 표 있었잖아. 부하 직계 표 있죠.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게 더 보기 편해요. 우리가 단상 3단식을 공부했잖아요 어제.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여기다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까 부하를 보니까 총 부하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잖아. 4개. 요거 하나, 요거 2개, 4천짜리 하나, 2천짜리 하나 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래 몇 개? 4개요. 됐나요? 그럼 이제 그 4개를 다 표시를 해주라는 소리야. 그러면 조심할 게 있다.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상이니까 각 선에 A와 N을 꽂아줘야 돼. 알겠어요? 상이니까. 그럼 조심해야죠. 여기 아까 400과 200은 상이 아니었잖아. 선이니까 선과 선 사이인 A와 B에다 꽂아줘야 돼. 이거 실제로 그리는 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그러면 꽂아줄 때 어떻게 꽂아주냐? 자, 보세요. A. 됐죠? A.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상. 이렇게 꽂아줘야죠. 지금 A와 N에 꽂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 지금 여기 걸린 게 무슨 전압이냐고요? 상전압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부하예요? 무슨 부하? 이게 지금 현재 아까 4920 아까 뭐 전열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4920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여기에 보면 여기에 몇 있다고요? 4920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 관연도 교재는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잖아요. 100% 틀려요. 100% 우리 배웠잖아요. 단상 3선식 떠올려볼까? 여기 잠깐 봐볼래요? 단상 3선식의 시설 원칙이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중성선에다가는 반드시 뭐한다? 접지한다. 중성선에다가는 반드시 뭐한다? 접지한다. 무슨 접지? 개통 접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단상 3전식 2차 측에는 동시동작형인 개폐기를 설치한다.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중성선에다가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고 동선으로 직결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중성선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상이니까 여기 보면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퓨즈 표시를 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봐봐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기요. 지금 제가 하나만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까 내가 A 했잖아요.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그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B랑 A랑 합쳐준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방금 이렇게 그었잖아요. A, B A 묶었죠? 그 다음에 N 묶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N. 이게 하나야, 지금 부하. 몇 짜리? 4920짜리.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답안지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놨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퓨즈야. 여기서 뭐라고요? 퓨즈. 우리 배웠잖아. 중성선 말고 다른 선에다가는 전부 다 뭐 해야 돼? 퓨즈 달아야 되잖아. 뭐만? 중성선. 그래갖고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또 한 사람 또 있어. 그럼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 맞아, 아니야?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을 못해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듣고 끝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복습을 해야 이게 눈에 들어와. 한 번이 힘들지 계속 보다 보면 바로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4920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면 돼? B는 여기 묶어가지고 B 이쪽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성선 빼고 그러면 이 그림 나오잖아요. 대신 여기가 선이잖아. 전선이니까 여기다가 뭐 설치하고 퓨즈 설치하고 중성선에다가 퓨즈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둘 다 돼 있는데요? 그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얘는 무슨 전압이니까? 성간이잖아. 얘 전선, 얘 전선이잖아. 전선에다가 전부 다 뭐 해야 되니까? 퓨즈 해야 되니까. 얘는 중성선이 아니야. 지금 전선과 전선 사이잖아.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전부 다 한 거야. 관인도 교재는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술사가 이거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죠. 시설 원칙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뭐 설치해야 돼? 퓨즈. 근데 봐봐요. 혹시나 이렇게 해도 맞게 해주는 기술사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린 사람은 더 당연히 채점할 때 신경 쓰시겠죠. 아, 이 사람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채점을 하겠죠. 여러분들 은근히 우리가 전기기사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잖아요.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넘기면 되잖아. 근데 이게 진짜 은근히 필다평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가 기술사 시험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온 경우가 뭐냐면 좀 답안이 이뻐서 그래. 고급 답안들이 있다고요. 얘도 고급 답이야, 이게 지금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어려운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어려워. 이게 지금 들으면 쉽겠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안 떠올라. 쉽게 말하면 저야 짬이 돼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가다 듣고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밀리면 이제부터 계속 밀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이라고 해, 디테일. 그리고 이거 여기다 적어줘. 이거 무슨 접제라고? 개통 접제. 이런 게 전부 다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개통 접제를 적어줘도 나중에 얘가 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보통 10분이 채점을 하셔, 기술사분이. 그걸 몇 장 채점한다고 해봐.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인재지 넘기면 이 사람이 합격했는지 컷타임 나와. 그럼 일단 그거 다 빼놔, 안 봐.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알겠죠?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이거 해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봐볼까? 마지막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라고 했죠? 설비 불평행률. 끝났네? 요거 보면 되잖아. 그럼 이제 굳이 설비 불평행률 어제 했어 안 했어요? 했죠. 몇 살 몇 센시? 단상 3센시면 설비 불평행률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지? 40%야 30%야? 40%. 됐죠? 그럼 일단 40% 이제 다른 문제는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40%를 알고 있어야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도 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되셨죠? 그럼 이제 구해봐야죠. 설비 불평률 각 총부하 설비 용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다 더하면 되죠. 요게 부하 설비 용량이니까. 근데 조심해야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지금 바로 더한 거야. 내가 설비 불평률은 반드시 무슨 전력이 기준이라고? P상 전력. 근데 얘는 지금 P상 전력으로 맞춰져 있잖아. 만약에 전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역류를 줬을 거야. 그럼 다시 바꿔야죠. 뭐로? P상으로. 됐나요? 근데 아까 부하 측정표를 보니까 요 자체가 뭐니? P상이니까 얘는 바로 돼도 되잖아. 어떻게? 4920, 3920, 6000 더하고 곱하기 몇? 2분의 1. 아니요. 4920 더하기 3920에 더하기 6000이잖아요. 맞나요? 단상 3등식이죠. 여기다 곱하기 몇? 2분의 1. 어제 했잖아요. 총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어디에? 각 상에 접속된 어디라고요? 각 상에 접속된 최대와 최소의 차.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네. 얘는 상이 아니잖아. 얘는 선이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요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4920에다가 몇을 빼면 되죠? 3920을 빼면 답 나오겠네요. 아마 이게 14,840이 아까 저 세 개를 다 더한 거겠죠? 요 세 개 다 더한 게 아마 14,000번이 나오겠죠? 지금 시간이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수두룩해.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요지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제가 100% 말씀드리지만 못 푸는 문제입니다. 못 푸는 문제인데 부득이하게 이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1000으로 들어가는 공식 있죠? 그 공식을 대해서 무조건 문제를 푸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있죠? 요 뒤에는 밑에 보면 이거 규정이 다 사라진 규정이에요. 이거는 안 할 거고요. 여기 뭐 이거 보이세요? 요거 전선의 허용전류 있잖아요. 이게 바뀌었어. 원래 옛날에는 뭐 3배, 뭐 1.5배, 1.2배 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전선의 허용전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개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여기서 해달라고 했죠. 3장인가 넘기면 될걸요? 4장인가? 절연. 여기서 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어디서 해달라고요? 전로에 절연부터 해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